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가 한국 사람들의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을 앞선다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South Korea now dislike China more than they dislike Japan.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취지로 제가 몇 차례 글도 쓰고 이 조갑제TV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것과 똑같은 저의 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뉴욕타임스는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반일 종족주의를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의 안정을 기하고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게 2030 세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 지금 반중 이 정서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용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대로 지적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져야 할 감정은 반일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안보상의 그리고 이념상의 우리 편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에다가 한미일 동맹관계,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 후방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7,000명이 유사시에 한국에 전개되어 가지고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반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을 했고, 북한이 핵무장한 뒤에 유엔,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해 주지 않고 뒷문을 열어줘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의 반중 감정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세대가 그런 각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50대 이상보다 오히려 2030 세대의 현실적 감각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뉴욕타임스 기사는 한국 젊은 층이 한때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수당 후보들이 이런 반중 정서를 대선에 이용하고 있다고도 평가를 했는데, 이용이라는 것은 좋게 사용한다는 거니까 악용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근거로서 지난 6월 시사인과 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지금도 중국보다 일본을 싫어하지만 한국의 2030 세대는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때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놀랍다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는데, 뉴욕타임즈가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36년이었지만 중국이 조선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특히 조선이 어려울 때 19세기 조선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통제를 한 것은 일본의 한국 지배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길었습니다.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도 기억하지만은 조선이 얼마나 중국 앞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 반중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1%가 중국을 악에 가깝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에 가깝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어요.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이 젊을수록 낮았다는 겁니다. 20대는 15.9점밖에 안 되었고, 30대는 21.8, 40대 28.3, 50대 30.8, 60대 이상 30.1. 나이가 아래로 갈수록 반중 감정이 심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심화한 것은 맞지만 한국 젊은층의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휴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 1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50세 이상보다 20대, 40대의 반중 정서가 더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대, 30대의 반중 정서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컨대 주요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강경한 대중 발언도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통상 한국의 정치인들은 주요 무역국인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 조심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것은 반중 정서가 높은 20대, 30대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지난 7월 15일 윤석열, 지금은 국민의힘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전 검찰총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야 대중외교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를 자꾸 철회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중국이 배치한 그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도 같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 다 맞죠. 사실에도 부합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중대사, 싱하이밍 주중대사가 중앙일보에 반박문을 실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드는 중국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니, 중국 정도의 강대국이면은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한미동맹이 왜 중국의 이익을 해칩니까?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침략했을 때가 아닙니다. 침략을 받았을 때 공동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친다든지 중국을 쳤을 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이 한국을 도울 의무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수세적인 상호방위조약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국내에서 말썽이 되니까 7월 21일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또 중국 대사의 그런 발언은 당연한 거다라고 비호를 했습니다.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더구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게 따져봐야 되겠는데, 딱 이 시진핑이나 이 왕이 외교부장이나 이런 사람의 그 사고방식, 멘탈리티는 19세기 말에 한국에 한 10년 동안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의 지휘관 원세계가 하는 꼴입니다. 원세계가 그때 20대였어요.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해가지고 고종이 아주 허약한 리더십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고종 위에 일종의 총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20대였습니다. 이 원세계가. 이 원세계의 오만방자한 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20대, 30대의 반중 감정이 더 격화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권이 베트남처럼 당당하게 중국에 할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반중 감정이 오히려 해소됩니다. 그런데도 명백한 내정 간섭에 대해서 문재인,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거꾸로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그러고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아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1950년 10월에는 수십만을 보내가지고 북진 통일 직전까지 간 한반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일사후퇴를 일으켜가지고 통일을 좌절시킨 한민족에 대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 그 장본인인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 창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게 반역 아닙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 달 전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화상회의로 열렸는데 여기서 금방지게도 한미 군사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면 긴장 조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금방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입 싹 닫고 굴종하고 있으니까 반중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 이게 또 말이 돼야 될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선 사실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입니다. 이런 억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하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정권을 아주 만만한 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졸로. 이 중국이란 이런 속성을 가진 나라는 굽히면 굽힐수록 더 바른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강원도에서 무슨 일종의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하다가 여론이 들끓어서 그게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반중 감정이 잠복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이 나는데 이 민주당 후보가 이 반중 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내년 3월 9일에 9일 선거에서 대패한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진핑이 취하는 정책이 이게 중화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 대해서 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또 너무나 자세가 오만하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중 감정은 한국만의 사안이 아닌데 한국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서 반중 감정이 더 심하다 이거죠. 반일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역사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뭐 푸대접 받는다든지 일본 사람으로부터 행패를 당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반중 감정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 곁에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중국 사람들이 보이는, 특히 한국에 와서 보이는 무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을 괴롭히는 것이라든지 또 중국 네티즌들이 보여주는 아주 얼토당토 않는 억지라든지 이런 게 다 한국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중 감정, 생활 속의 반중 감정과 관념 속의 반일 감정 어느 게 더 세냐? 반중 감정이 더 세다. 요걸 잘못 건드리면은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감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로서 접근할 건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